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그리고 오늘은 표디 대신 특별한 프로파일러 한 분 모셨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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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무척 색다른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 수업에 참여하는 게 처음이고요. 배 교수님도 이 수업 처음에 참석하신 거죠? 그렇죠. 전 처음이죠. 네, 저희는 항상 이제 수업 참여하고 있지만 또 선생님과 또 함께 하시는 또 진행자가 바뀌니까 네.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도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고요.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시고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추리 퀴즈입니다.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주실까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 공간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가상현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더 진보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게임이나 SNS, 서비스 플랫폼에서 특정 환경과 아바타를 보다 정교하게 구현을 해낸 곳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아바타로 표현된 참여자들이 상호 교류하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진짜 현실처럼 활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희롱 같은 성범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공, 추상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 합성어로 불리는 이곳 어디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메타세콰이어, 2번 마을버스, 3번 메타버스. 1번 메타세콰이어, 2번 마을버스, 3번 메타버스. 네,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제가 이 코너를 좀 좋아해서 이 덕원 씨가 힌트를 주시는 걸 봤어요. 아, 그러니까 보셨군요. 이건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힌트의 달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실력 발휘해 주시죠. 좀 진지하게 네. 오늘은 한번 힌트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정답에 쓰인 용어는 사실 합성어죠. 그 합성어의 어원이 유니버스, 즉 이제 어떤 세계, 우주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네. 보면 뭐 이런저런 그 보기들이 같은 단어지만 네. 그 어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동 수단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은 이제 그 유니버스, 네. 세계관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그 나머지 두 개 보기가 잘 어울려요. 사실. 네.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 나무가 있는 그 가로수가 있는 네. 정류장에 보통 저도 많이 가봤어요. 기다리죠. 예. 네. 그 두 개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배 교수님도 한번 힌트. 저는 너무 어려운데. 힌트도 어렵다. 이 어원을 잘 짚어보라는 덕원 씨의 어떤 뭐 힌트 있었는데요. 네. 일단 1번 메타세콰이어, 2번 마을버스, 3번 메타버스. 잘 조응할 수 있는 단어로 이 유니버스라는 어원을 잘 헤아려서 정답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해서 훈제 선물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자는 오늘 저희가 잘 추려서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잘 발표를 해서 선물 누가 타가실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저는 오늘 표디 대신 하루 진행을 맡은 장윤미 변호사고요. 여러분은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해 볼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룰 사건은 뭔가요? 네, 오늘 다룰 사건은요. 세상에 정말 이런 사건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요. 먼저 관련해서 MBC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2년 30대 여성이 모텔에서 두 딸을 살해한 이른바 기계교 사건.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될 거라는 말만 믿고 가해자의 문자를 명령으로 받아들여 자녀를 학대하다 살해까지 한 겁니다. 기계교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종교고요. 하루에 5, 60회 정도를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가해자가 공부를 잘하는 피해자의 자녀를 질투한 것이 범행 동기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자로 지시한 내용들이 증거로 인정돼 가해자는 징역 12년형을 받았지만 당시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살인 방조와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예, 교수님, 이게 10년 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나 봐요. 네, 개념은 없었죠. 아, 네.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대략 그런 유사한 개념들을 쓰자는 얘기가 있었고 이영학 사건 때 대략 그 어떤 추상적인 것이 들어왔고 네. 물론 프로파일러들은 그 이전부터 서브오디네이트라는 개념을 쓰긴 썼습니다. 아, 네. 일종의 뭐 지배 강간 뭐 이런 형태를 쓰면 서브오디네이트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전문적인 용어에서 되는 부분인 거고 실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거보다는 보통 세뇌 아니면 그루밍 이런 것이 더 가까웠고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가스라이팅이 좀 일반화돼서 이렇게 한 2018년, 19년 이후부터는 많이 쓰게 됐습니다. 네, 이 가스라이팅이란 개념이 사실 법원에서도 거의 인정이 안 맞아요. 됐었고 최근에야 조금 이 정신적인 지배로 이 범죄로 이끈다 이런 네. 개념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받았다고 해도 아니 어떻게 본인의 친딸을 2명씩이나 살해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사건인데요. 오늘은 배상훈 교수님께 이 기계교 살인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 요청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어떤 사건인지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2년 3월 전북 부안의 한 모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명의 여자아이와 함께 투숙한 여성이 있었는데요. 10살짜리 아이는 욕조에서 익사시켰고요. 7살짜리 아이는 베개로 질식해서 숨지게 만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죽인 범인 이 여성은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경찰에 잡힌 엄마는 생활고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이 여성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자백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바로 자신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이 사건의 배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핸드폰이 시키는 대로 아이를 죽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핸드폰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이 자백 때문에 이 사건은 이른바 기계교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핸드폰이 시켜서 자녀를 살해하기까지 했다? 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게 친자식이었잖아요. 그러게요. 보통 이제 뭐 다른 사람의 뭐 협박이나 회유, 뭐 아니면 그러니까요. 이런 뭐 정신 조정에 대한 얘기 들어봤지만 네. 그걸 이제 핸드폰이 했다고 하니까 음. 그것은 또 그거대로 좀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기계교 살인 사건에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사실은 자존심과 길들임입니다. 지금 보통의 이런 형태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자존감이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반대가 되죠. 길들여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길들여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꾸로입니다. 그런가요?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길들여지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다 튕겨낼 것 같은데 자존감이 그렇죠. 높으면 네. 그런데 보통 어떤 역치만 넘어서면은 그래서 기계고 그러니까 그 기계에 대한 신뢰만 네. 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한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과 길들임이라고 하는 두 키워드가 이 가스라이팅 이 범죄에서는 핵심적입니다. 와, 섬뜩하네요, 진짜.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래서 충격적으로 네.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가스라이팅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내가 신뢰하는 이것도 네. 내가 이게 확실하니까 신뢰를 하는 거야라고 내 자신에 대한 그 확신이 자신이 좀 있는 네, 그렇게 되는 게 성격이니까. 아닐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실험을 프로파일러들끼리 했는데요. 프로파일러가 프로파일러를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느냐? 궁금해요. 아주 잘 됩니다. 놀랍다. 와, 물론 이건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와. 자신의 어떤 과학적인 기준치가 명확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 잘 됩니다. 신념의 체계만 넘었으면.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준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플럭시블, 그러니까 유연성이 높아야지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아, 너무 딱딱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길들임의 두 가지 변수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런 설명을 듣더라도 사실 이 친자식을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사실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감각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왜 직접 이렇게 네. 당신의 자식을 죽이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근데 전달되는,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이 2차적인 형태의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도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핸드폰을 메시지로 사용된 것이 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큰 효과가 있었군요. 더 큰 효과. 왜 보이스피싱을 합니까? 아, 보이스- 만나서 하는 것보다 더 그렇죠. 그게 왜 인간의 그런 거예요? 왜 사람보다 그런 기계를 통했을 때 더 신뢰가 높아지는 걸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마주 볼 때는 감각이 복합적이죠. 표정도 보고 그렇죠. 뭐 음성도 아. 듣고 그런데 예. 전화로 하거나 뭐만 봅니까? 시각과 청각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 하나만 넘어서면 되는 겁니다. 보통의 인간은 이렇게 대면할 때는 다른 걸 봅니다. 진부 여부는 여러 가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교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보이스피싱과 연관되는 것도 있고. 그럼 가스라이팅을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뭔가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한 거 그런 그게 거예요?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도 사실은 스스로가 가스라이팅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것을 함으로써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추상성에서 구체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 시켜봤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무엇인가 잘 넘어온다. 그럼 그 다음 단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 하나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건 없는 겁니다.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엄마의 입장은 이 핸드폰이 나에게 딸을 죽이라고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교라는 이 이름이 붙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기계 너머에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그 시킨 게 이게 실체가 있는 건가요? 전혀 없는 없습니다. 건가요? 전혀 없는 전혀 건가요? 없고 그냥 목소리나 문자만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 기계교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서 조종을 한 친구 엄마라는 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해요? 말하자면은 뭐 흔히 말하는 대학에서 어떤 어떤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욕망도 크고 무엇인가 부러움도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 실현할 수가 없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간단한 문자라든가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한 번씩 해보게 되고 네.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높아지니까 음. 거기에 본인도 종속되는 겁니다. 아, 본인도 그것에 완전히 믿음을 오히려 주고 그렇죠. 본인도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너무 특이하길래 과거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처음에 본인의 딸의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네. 이 공부를 좀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나쁜 마음에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돈을 갖다 놔라. 그리고 아주 처음에는 피자를 우리 집에 좀 갖다 놔라. 먹을 것을 사다 놔라라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이건 들어주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주고 또 본인을 소개할 때 나 멘사 회원이야. 나 IQ가 엄청 뛰어나.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도 누가 저한테 다가와서 또 본인 자녀의 같은 학부모라고 하는데 제가 멘사 회원이고요. 저는 뭐 어느 직장에 다녀요. 이러면 그럼 거짓말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예. 중요한 겁니다. 아, 네. 아무리 네. 처음부터 1억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듣겠죠. 아무도 안 듣겠죠. 처음에는 피자 네. 2판, 피자 3판. 그러니까 그 다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전 단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행동의 기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가스라이팅이 불의 밝기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처음에는 요 정도였죠. 좀 지나면 네. 바뀌죠. 더 높게. 네. 근데 본인의 인지의 기준은 바로 전 단계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바로 전 단계의 기준으로 행동 준거를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스라이팅이 단계 네.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에 결국 내가 난 내 친자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통제하는 할 수가 겁니다. 있는 건지. 공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어디 모텔에 몰아놓거나. 아. 그래서 다른 감각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각을 열어놓은 공개된 어떤 곳에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네. 안 하죠. 근데 그게 특별한 형태의 공간을 범죄 공간으로 네. 밀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뭐 사회생활이 좀 폭이 좁다거나 만나는 사람이 적은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절대 안 듣죠. 다른 사람이. 나만 보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최근에 법원에서 가스라이팅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오. 보통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딱 구체화돼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네. 행위가 굉장히 장기간 노출되기도 하고. 근데 법원이 인정한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한테 되게 장기간 세뇌를 당한 그렇죠. 거예요.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굉장히 밀폐된 딱 종교 시설. 시설에서 이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듣고 또 종교라는 본인의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굉장히 맞고 이 부분이 정말 진리다라는 자기 확신을 갖다 보니까 그것과 교감할 수 있는 누군가의 말에 대해서는 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그렇다면 그것을 악용해서 범죄에 또 이용하고 이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뭐 피자, 반찬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뭐 노숙을 해라. 전주역 앞에서 노숙을 해라. 노숙을 하지 않은 것을 들키니까 내연남을 시켜서 뭐 회초리로 한 100대 이상을 때리기도 했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까지 사람이 정신적인 지배를 당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스라이팅이란 개념 자체가 이렇게 법원 아니면 뭐 수사 단계에서 도입된 것도 비교적 정말 최근인 거죠. 거의 없죠. 아,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네. 그 사례가 있고 네. 그 바로 전 사례는 아파트 옆 건물의 그러니까 옆 호실에서 예. 자살을 하게 만든 어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3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라고 계속 그 전화로 계속 한 겁니다. 계속 전화를 받은 거죠. 왜냐하면 갈등 상황이어갖고 네. 진짜로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인정된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감각을 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감각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럼 어떻게 그걸 가능하냐? 100대 네. 이상을 때릴 수 있냐? 근데 네. 그 전에는 이미 그 전에 50대 이상을 단계가 앞단계가 있군요.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최근에 그 계곡 살인 사건도 아우, 네. 이게 이해가 가스라이팅이 또 근저에 있다라고 해서 다시 또 이제 가스라이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좀 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사례 같은 것들 좀 인정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전 남편에 대한 예. 그러니까 이은혜의 전 남편에 피해자죠. 대한 통제가 얼마나 됐는가.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증인들을 불러갖고 얘기하는 것은 그 바로 전 단계에서도 이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계속 시켰다. 반복해서 돈을 가져오라 아니면 무엇인가 또 이제 뭐 어떤 것이 결핍돼 있을 때 어떤 네. 행동을 해라.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계곡에서 그렇게 네. 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입증하려고 하는 검사들의 전략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 가스라이팅을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네. 없기 네. 때문에 네. 대신에 연속성, 행위의 연속성의 결과로서 이 피해자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들의 지금의 전략은. 그럼 시간을 역행해서 얼마나 이 이은혜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했었고 심지어 뭐 돈도 그렇죠. 막 이런 문자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친구에게 이 대기업 연구원이었다고 해서 사실 급여도 상당 부분이 됐는데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재판 과정에서 다 하나하나 드러내다 보면 이건 일련의 과정이 있었구나. 그렇죠. 정신적 지배를 위한 이렇게 예, 본다는 그렇게 말씀이시죠. 인천지검에서는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은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인텐트입니다. 인텐트. 인텐트? 동기. 모티브가 아니라 인텐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무엇을 의도했느냐. 범죄자가. 그래서 가스라이팅 인텐트라고 하는 겁니다. 길들임의 최종 중간 단계죠. 이거 어렵네요, 진짜. 예.
증명하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이제 정말 교수님 예. 말씀대로 첫 발을 뗀 것 같고 네. 아직 안착하지 않은 것 같고 이 개념 자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참 뭐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 상당히 뭐 가스라이팅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는 생소하기도 한데 일단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잠깐 끊고 잠시 광고 듣고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교시에 추리 퀴즈 내드렸는데요. 박서영 아나운서 문제와 정답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갈수록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공간, 어떤 공간인지 맞추는 게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이 공간, 가상현실보다 더욱더 진보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게임, SNS 등 서비스 플랫폼에서 특정 환경과 아바타를 보다 정교하게 구현해낸 곳입니다. 아바타로 표현된 참여자들이 상호 교류하고 쇼핑도 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성희롱 같은 성범죄도 이 안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공, 추상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유니버스, 현실 세계를 뜻하죠.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불리는 이곳. 정답 3번 메타버스였습니다. 요즘 또 메타버스가 아주 핫합니다. 이게 핫하더라고요. 방송가에서도 그 메타버스를 도입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고, 뭐 이통사나 뭐 IT 기업들, 뭐 게임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그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도군요. 저는 메타버스가 너무 좀 생소해서 좀 젊은 분, 저보다 어린 분한테 메타버스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근데 오. 설명을 들어도 이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구동해보고 하기 전에는 잘 모를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혹시 그럼 장유미 변호사님도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사건이나 네. 뭐 변론 맡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이게 아마 그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을 한 변호사님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메타버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형 네. 중에 제일 문제가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는 게 추행 같은 겁니다. 이 아바타 같은 캐릭터를 사용해서 네. 원하지 않는 행위를 상당히 하는 거예요. 상대의 캐릭터에게. 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내가 성적으로 모멸감을 느낀다. 수치심을 초래하는 행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상황을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새로운 개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폭행 협박 같은 것이 요건이에요. 네. 그런데 가상 세계에서 있는 게 과연 폭행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배 교수님 나오신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범죄들 뭐가 있고 무슨 유형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지. 예, 예.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그 어떤 그 캐릭터 자체에 네. 네. 본인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가상에서 성범죄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네. 본인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큰 트라우마를 갖게 돼요. 당연히 크군요. 예, 예, 예. 실제로 그래서 그때는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머. 아, 그런 점이 정말 네.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변호사님은 이제 법률적인 그런 걸 걱정하시고 네. 저는 심리적인 타격에 의해서 진짜 사회가 네. 이 가상 공간처럼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독해 갖고 사회에 대한 접근을 못하는 아이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회라고 하나요? 부정사회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동 청소년들에 많이 나타납니다. 큰 피해가 나타나겠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가장 큰 이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가 네. 지금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용자가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나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제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면 정말 어린 나이에 그건 정말 오래 가기 때문에 딱 정리가 됩니다. 감각이 단절적으로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자폐 스펙트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 내는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증거를 잡기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그것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아있으니까 생각도 증거는 드네요. 네. 근데 증거의 서버가 여기 없다고 하면 국내에 없다라고 하면 그리고 보통은 휘발성이 있는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청에서는 이걸 네. 찾을 수 있는 추적 프로그램 자체인 걸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서버가 또 한국에 없으면 이게 범죄로 만약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에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아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범죄 기술 이런 것을 사실 지금의 수사 뭐 역량이랄까 이런 게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지능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러면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뭐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렇죠. 것일 거고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굉장히 모멸적인 이야기를 건넸다, 모욕적이다,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걸 뭐 올렸다 이런 거는 다 지금의 명예훼손 같은 걸로도 처벌은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사실 캐릭터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거리 간격을 넓혀서 뭐 어느 반경 안에는 캐릭터끼리도 충돌하지 않도록 해서 아예 신체적인 접촉 자체를 접촉을. 못하도록 어렵게. 네, 그런 것도 또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제가 이 메타버스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특히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 학생들이 많이 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범죄에 노출되면 진짜 평생 트라우마까지 갖는다라고 하는데 혹시 무슨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교육이 잘 돼야죠. 일단 교육이 중요해요. 사이버 네. 공간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내드렸던 퀴즈 네. 굉장히 핫했는데 메타버스. 당첨자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7368번님, 미니 이재한님, 8482번님, 9633번님, 1981번님 정답 메타버스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 정말 의미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듣고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MBC 박소영 아나운서 그리고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